남다른 아이디어와 지칠 줄 모르는 도전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하다. 늘 한 발짝 앞선 생각으로 동영상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어낸 최형우 대표. 사람과 기술, 창의적인 발상으로 재도약에 성공한 CEO 최형우 대표. 그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철입니다. 오늘은 통섭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통섭이란 말은요, 사물에 널리 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최형우 대표가 바로 그런 CEO입니다. 어릴 때는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또 기업에 나가서는요, 현장과 이론을 접목을 해서 실제 통섭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습니다. 지금은요, 판도라 TV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서비스 자체가 다른 데와 차별화시켜서 지금은 그 차별화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새로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이야. 다들 인사들 하지. 안녕하십니까.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최형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첫 사회생활의 시작은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국어 교육과를 전공한 그였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경험하고 싶어 선택한 광고 대행사. 그곳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선배님, 여기 자료야. 혹시 따로 더 시키실 일 없으세요? 이거 복사해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때문에 무엇이든 배우고자 이것저것을 누비며 노력했지만 사회초년생인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바로 복사하기였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기획안이나 각종 서류를 하루에, 아니 몇 시간에 한 번씩 복사할 정도로 인간 복사기가 돼야 했죠. 엄청난 양의 서류들을 복사하면서 사실 회의감이 드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느 회사에서는 그렇겠지만 막내가 이런 복사라든지 기타 등등 심부름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한 1년 동안 복사만 한 수천 부를 한 것 같아요. 수만 부를 한 것 같아요. 밤을 새워 복사를 하는 것도 부지기수. 그러다 문득 그는 도대체 이 수많은 서류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런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게 된 선배들의 기획안. 그 기획안들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참고서와도 같았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던 최형우 대표는 다름 아닌 자신이 복사를 하던 서류들로 업무와 광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업무 익히기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 집에 안 갔니? 밤샌 거야? 저 자료 정리하기 좀 남아서 선배님, 이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목표고. 네. 업무를 익히고 광고에 대한 지식 또한 남들과는 달리 더 빠르게 습득해 나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다른 후배들과는 다른 최형우 대표를 보며 선배들은 기특함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제가 잘했었던 거는 금방 다 흡수를 하고, 또 내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거를 얘기를 할 때도 금방 결정을 하고 그냥 움직이고. 그런데 선배들 생각에도 에이, 저게 얼마 가겠어?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있잖아요.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려면 끝을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형우 대표도 한 번 시작한 업무 관련 독서는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선배들도 그때부터 최형우 대표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배님, 형우 씨. 네, 부탁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됐고, 이 자료 보고서 한번 광고 시한 좀 한번 잡아. 네, 저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그 자료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는 한번 짜볼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류로 업무를 익혀온 그에게 실무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때 그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발상을 하기에 이릅니다. 선배님, 왜? 네, 저 업체 좀 다녀오겠습니다. 업체? 네, 업체는 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 갔다 와봐.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황금 시간에 지금 왜 거기를 가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단기간도 아니고 네. 뭐 가까이 서울시내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기 인천에 무슨 공장까지 하루를 다 보내야 되거든. 모두가 혀를 내둘렀던 그만의 발상은 바로 직접 현장으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옮겨드릴까요? 예? 누구신데 그러세요? 광고 대행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공고 좀 알아보려고 나왔어요. 그럼 저쪽으로 좀 옮겨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제품이 생산되는 모습부터 보는 것이야말로 좀 더 좋은 광고를 만들어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빠른 이해를 돕고 또 광고주들에게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의 이런 모습에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꼬박 현장에서 보낸 그를 보면서 회사며 광고주들도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와 광고를 하겠다는 광고주들이 속속 생겨났고 복사만 하던 신입사원에서 어느덧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 돼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성공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상당한 자기 자부심도 생기지만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일종의 그건 또 하나의 자기 도전인데 도전을 극복해냈다. 광고주는 저희가 광고주로 하면 이제 홍보실이나 광고팀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보다 실제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어떤 정도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러자 광고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최영우 대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잘 계시고요. 요즘 인터넷 관련 사업이 뜨고 있던데 그 관련해서 일해보는 건 어떠니? 인터넷 사업이요? 바로 인터넷 관련 일을 해보자는 선배의 제안이었습니다. 광고 일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매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의적인 일도 늘 일상처럼 반복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지루함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용우 대표는 선배의 제안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일단 이제 최영호 대표를 제가 발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큰 친구들은 이게 오프라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사람하고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영호 대표 같은 케이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는 더 멀리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고 자신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더 필요로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광고 세일즈 부서에 들어갔지만 광고 대행사와는 다른 업무였기에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업무를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영업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 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인터넷의 개념조차 잘 자리 잡혀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인터넷 광고를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영업을 갈 때마다 거절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의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가지 아니 100가지 차곡차곡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 지금 광고의 관행은 광고주와 에이전시와 그리고 매체가 삼각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럴 필요 없이 에이전시 빼자. 직거래 광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남들하고 차별화도 되고 또 마진도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통섭의 원리입니다.
일주일 정도 테스트해서 직거래 광고를 생각한 후 최영우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탁상 공론으로는 쉽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죠. 기획이 빨간색이라서 참. 결국 직접 거리로 나가 시장 조사를 하던 중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기에 인터넷 광고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랬기에 인터넷 광고와 또 다른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오셨나요? 네, 전에 말씀드렸던 배너 광고에 은행 대출을 같이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대출이요? 네. 그 서비스는 바로 집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출 서비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 개발로 금융권의 광고를 유치,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편리했던 이 상품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터넷 매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치를 뭐 이렇게 그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마케팅적인 어떤 프로포즈를 제공해드린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또 굉장히 좋은 또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죠. 보통 제 기억에도 매년 4배씩 했어요. 매년 4배. 목표를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이렇게 잡으면은 그 연말이 되면 400억을 하고 했었어요. 그걸 3년 내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배씩. 그러니까 이처럼 최영우 대표는요, 단순하게 기업체의 광고를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회사가 편리하도록 사이트도 관리해주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상품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승진된 거예요. 2003년에 최영우 대표는 또 부장으로 승진합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입니다. 남다른 성과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면서 그는 점점 일에 파묻히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맞는 거야? 어떤 교수들 방식이 다르잖아. 똑바로 안 해. 사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독사와도 같았다고 기억할 정도니까요. 좀 무서우셨어요? 많이 무서워. 네, 좀 무서우셨고 좀 엄하게 교육을 시키는 타입이셨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분한테 배웠던 게 지금 굉장히 많이 토대가 되고 펀더멘탈이 되고 감사하죠. 부장님. 아직 안 들어가세요? 아직 일이 좀 남아서. 저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네,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개발과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입사원 때같이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내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까? 우리 회사는 충분히 확장한 것 같은데 다른 인터넷 업체들이 생긴다고 해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수고했어. 가봐. 더 성장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싶었던 그와는 달랐던 회사. 그런 회사와 자신 사이에 놓인 벽을 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걱정과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다라고 최영우 대표는 느끼게 됩니다. 도전할 수 있거나 혹은 제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벽이 보일 때 그 벽에 안주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새로운 어떤 기회를 또 찾기 위해서 관리 모드라는 것은 결국은 머무는 건데 머물러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CEO들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떠나자. 그렇게 해서 2005년에 다음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마켓 본부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답니다. 임원급의 직위를 가졌음에도
솔선수범 더 뛰는 모습을 보이며 온라인 서비스의 대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후 최영우 대표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온라인 업체들을 마케팅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바로 이 컨설팅 회사에서 최영우 대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운명적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판도라 TV의 컨설팅을 맡게 된 것이죠. 컨설팅을 하며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 부은 최영우 대표에게 엄청난 제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희 회사에 전문 경영인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제가요? 바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그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이 마음을 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 안 될까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몰입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아마 그때 제가 그런 몰입의 과정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대표이사 자리를 승낙하고 판도라 TV의 대표가 된 최영우 대표. 잠시 쉴 틈도 없이 회사로 달려가 회사 내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회사의 문제가 속속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처하도 그중 하나였죠.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지금 이용자도 줄고 지금 광고도 안 들어오고 큰일이네. 안 그래도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대표도 마음에 안 들고. 난 지금 출장 임신했는데 집에서 못 들어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야구 좀 그만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가 취임했을 당시 회사 사정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비용 저수익이라는 동영상 서비스가 가진 수익 구조로 인해 점점 회사는 하향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0명이나 되던 직원들도 하나 둘 떠나면서 절반가량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약간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동기부여를 해서 뛰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더 큰 숙제였습니다. 전문 경영인이라고 오시는데 광고, 검색 광고에 어떻게 보면 좀 그쪽으로 많이 일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분이 동영상 서비스하는 업체에 와서 과연 뭘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들도 안 좋은 시선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당연히 성장 동력은 상실돼 가고요. 직원들은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누란 지위라는 말, 백척간두란 말이 바로 판도라 TV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인 김경익 사장과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가장 판도라 TV에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 유치와 좋은 인력을 데려오는 거다. 네, 들어오세요. 네. 회사의 성장 동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쪽이에요. 그가 투자를 위해 주목한 것은 일본이었죠. 그 지금 현재 일본 서비스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되죠? 2명입니다. 혼자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일본 쪽은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 쪽에 인력을 더 충원하도록 그렇게. 인원 충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본 담당 부서 직원을 충원한 후 그는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광고비가 비싼 일본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열정으로 그는 일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마련됨과 동시에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수익 모델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취임하기 전인 2007년 인수했던 한 동영상 플레이어가 그것이었는데요. 전 세계 160개국에서 사용하며 널리 이름이 알려진 동영상 플레이어였지만 수익 모델로는 적당하지 않았던 탓에 버린 카드와 다름없었던 동영상 플레이어를 밤낮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플레이어 다운로드와 동시에 툴바를 설치. 그 툴바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전략으로 광고 유치를 해나갔습니다. 여자,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아, 대표 어디 가세요? 영업하러 가야지. 네, 다녀오세요. 네. 물론 광고주와의 만남은 그의 몫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기 전 광고가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이용한 툴바 광고는 많은 광고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기는 그의 회사에 수익 선순환 구조를 가져다 주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는 그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그걸 누군가가 극복해낼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요. 조금씩 매출이 발생되고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 또 대표님의 그 판단력 그리고 사업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계시는구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된 후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대표도 이런 기세를 몰아 더 크고 쾌적한 곳으로 회사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직원들과 빠르고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대표이사실이 아닌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벽이 없는 CEO로 직원들에게 각인되었고 늘 곁에 있는 대표이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최형우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춘 또 다른 콘텐츠 개발과 혁신으로 회사의 확실한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장 동력이라고 믿는 직원들과 함께 말이죠. 지금 이제 판도라의 상장을 저는 뭐 그렇게 길게 멀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일까?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도전을 할까? 이제 그 이후의 도전이 또 이제 기업적인 틀에서의 어떤 도전이 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동안 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의 도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저 그런 한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도전의 길을 살지 않을까. 그게 바로 성공을 시킨 열쇠였습니다. 지금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서 오픈마켓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장의 틀을 2015년까지 크게 더 키우겠다는 꿈까지 생겼습니다. 통섭의 원리가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은 당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